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치벤저스 제39탄입니다. 네. 오늘 김영삼 원장님이 세미나 때문에 멕시코에 계셔가지고 대신 박영민 원장님께서 나와서 도와주시기로 되셨어요. 서울 선샤인 치과 원장 김지선이고요. 저는 김영삼 원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남 내용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청담아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미모의 이유선 원장님께서 오늘 교정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제목부터 되게 심상치가 않은데 네. 교정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거니? 지금 교정을 할지 말지 하는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돌출입이라고 하면 입이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네. 입을 집어넣고 싶어서 이제 교정을 하러 오시잖아요. 네. 돌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치아에 문제가 100%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뼈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 환자분을 보시면 입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발치 교정을 했고요. 발치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입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이분은 2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를 뽑는 교정, 발치 교정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네. 비발치 교정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네.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몇 가지 더 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친구랑 비교하시고. 네. 근데 그 똑같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상태에 대한 평가, 자기 상태에 대한 파악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좀 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치아 때문에 많이 네, 튀어나왔던 근데 환자분이 심각해 있었던 거잖아요. 보이거든요. 네, 처음에 엄청 봤을 심각해 때는. 보여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발치 교정으로 15개월 만에 오. 이렇게 됐어요.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렇죠. 엄청 빨리. 네. 네. 그러면 발치를 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치아 각도는 아까보다는 좀 덜 뻗어져 보여요. 그런데 이분도 발치 교정을 했고 이분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보다 나이가 조금 있었던 남자 환자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입술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코에서 그 턱 끝을 연결한 선을 만나게 했을 때 입술이 튀어나온 정도로 이제 돌출입을 평가를 하는데 이 환자는 발치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을 때 입 모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친구의 경우는 이 위턱뼈하고 아래턱뼈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치아는 많이 뻗쳤지만 네. 이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그 위치 자체가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위턱뼈하고 아래턱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네. 바로 밑에 있지 않고 턱이 앞으로 많이 뒤에 이렇게. 뒤에 있어요. 있고. 이런 걸 이게 소위 말해서 무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치아가 앞니가 돌출이 돼서 돌출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치아에도 뼈 문제가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네. 위턱뼈하고 아래턱뼈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위치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위에 턱뼈가 또 앞에 있고 아래턱뼈는 뒤에 있는 편이라서 이 네. 차이가 벌어진 만큼이 지금 이 치아로 나타난 거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교정을 하긴 했는데 네. 이 턱뼈 위치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출이 남게 되는 거죠. 교정을 하면 나는 드라마틱하게 변할 음. 것이다. 인상이 좀 외모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원인이 만약에 뼈에 있다면 치아로 개선되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남자분이시고 이분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턱 돌출 다 해결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선을 그어보면 네. 확실히 아까랑은 좀 다르죠. 위치는 이제 무턱이 위턱, 조금 아래턱이 해소됐네요. 조금 아까 그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매우 비슷한데 결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문제가 어디 음.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가 뼈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것 그렇죠. 같은데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도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약간 수술
까지 생각을 안 하고 내원을 좀 보통 하시는 경우가 무서워도 많아요. 하시고. 맞아요. 나는 최대한 수술을 안 하고 이걸로 좀 개선을 해주세요. 이게 보통의 요구 조건이어서 기본적으로 환자분은 갖고 오시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환자분들도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음. 비수술을 원하시는 그죠, 분들도 그러시는 많죠.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네. 뼈의 위치가 어긋난 분들 중에서 교정으로 효과를 봤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또는 같은 돌출입이라도 뼈 돌출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 코 밑에 그러네.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네, 코 밑에 그렇죠. 여기 부분을 넣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처음부터 이분은 수술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올바른 그 선택을 하셔서 지금 코 밑에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술한 부분이고요. 네. 수술 교정을 하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네. 교정 치료 중간에 수술이 한 번 들어갈 뿐이라서 네.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요. 이 환자분도 한 1년 반 정도 이내로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가 반대로 물릴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어긋나 있죠. 이렇게 반대로 물리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교정으로 한 1년 반 정도 하셔서 이렇게 잘 물리는 상태가 되셨어요. 분석을 오히려 저희가 해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반대로 살짝 반대로 물리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해결을 하셨거든요. 이 조금만 어긋난 것 같은데 왜 어떤 분은 교정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느냐. 네. 그 차이점은 이제 뼈 위치에 있습니다. 뼈 위치. 이분이 이제 수술 안 하신 분, 이분이 수술하신 분의 처음 사진이에요. 요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위턱이랑 거의 만나요.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해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분은 좀 별로 안 벌어져 보이는데도 이 아래턱이 많이 쭉 나오고. 따라가 보면 위턱의 중심이 만나주질 않아요. 턱뼈 자체의 위치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걱턱도 100% 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술이 답이고요. 네, 비대칭을 이제 네. 보통 교정치료로 고쳐지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턱이 틀어졌는데 이걸 고칠 수 있냐고 네. 정말 많이 교정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분도 맨 처음에 비대칭을 고치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비대칭 자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뼈의 위치 자체가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적도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각도도 조금 달라요. 치아는 뼈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뼈를 잡고 이렇게 가주진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치아를 좀 더 바르게 배열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됐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비대칭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오실 때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잘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네. 2, 3mm 정도 틀어진 것도 보이시고요. 대부분 본인이 틀어졌다고 느낄 때는 한 4, 5mm 정도 틀어진 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교정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입천장에다가 하는 뼈 교정인데요. 뼈 교정 장치를 선택적으로 잘 써주면 이 여기 보시면 뼈 위치 자체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물리게 되고 거꾸로 물려서 치아가 부딪히던 이제. 부분이 네. 이제 해결이 되면 턱 끝 부분이 어느 정도는 돌아오는 경우를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뼈를 넓혀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정도인데 이 장치가 공간을 넓히는 뼈를 장치를? 넓힌다고 했는데 네. 이 장치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네. 이렇게 입천장 속에 그렇죠. 박혀 있는 장치고요. 저런 장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착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넓히는 거는 한 달, 한 달? 유지는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넓히면 쪄주고. 보시다시피 턱이 조금 돌아오는 약간 돌아오는 치아 느낌이 있어요. 위치 네.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렇죠. 많이 좋아지셨죠.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네. 교정 치료의 효과가 왜 다른가? 그러니까 치아 배열 문제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턱뼈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인데 네. 치아 배열이 다 이렇게 뻗치고 막 덧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교정이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에 돌출이 있다거나 주걱턱이 있다거나 또 비대칭이 있다거나 뼈 돌출이나 주걱턱은 또 앞뒤 문제고 그렇죠. 비대칭은 좌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치아 배열도 안 좋다라고 하면 네. 이게 교정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달라서 네. 교정 치료로 100% 이제 효과를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경우는 교정 치료로는 30%밖에는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교정 끝나고 아까처럼 턱 끝이 조금 남았다던가 아니면 같이 돌출이 네. 치료 계획을 세운다던가. 네. 그러니까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출입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고치고 싶은 게 진짜 교정으로 되는 건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정을 하면서 가장 슬픈 게 이제 교정을 하면서 충치가 많이 생기고 네.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게 가장 네.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정하시면서 관리도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 치과도 자주 와서 관리를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청담 아이치과 이우선 원장님이 교정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짧은 시간에 정말 네, 많은 정말 되게 정보를. 심오한 얘기였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환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교정 네. 치료라는 게 일단 100% 비보험인 이유가 네. 본인의 만족과 요구에 의해서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꼭 정밀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가 치아의 문제인지 뼈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교정 치료가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될 것인지를 이해가 되면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진단을 하셨을 때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꼭 주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영선 원장님은 다음번에 꼭 다음 오실 번, 거니까 네, 걱정하시지 나오시니까요.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